저희가 그동안에 그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에서 그 산림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부터도 벌써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그런 그 기획 없는 그런 벌채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자원의 소스가 이제 결핍돼 가고 있어서 눈을 돌려서 그 자원이 가능한 데가 어딘가를 갖다 보게 됐고, 그때 타스마니아가 하나의 그런 가능성 있는 곳으로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래서 84년에 저희가 이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저희는 그 거기 현지에 있는 목재 회사들이 그 공급받는 그런 나무를 갖다가 저희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만저만 그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각 다른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 그 젊은 애가 와가지고 뭐 이걸 달라 저걸 달라 하니까는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기분이 덜 좋았죠. 거기 현지 사람들이. 그랬지만 도저히 그 저 뭐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다 해서 정부에다 얘기를 했더니 정부가 조인트 벤처를 하래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 할 그런 이제 그 현지 회사들하고 얘기들을 했죠. 그랬는데 이 친구들 얘기가 네 얘기가 맞기는 하지만 내가 우리 5대째에서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와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에다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러고선 얘기를 하고 아주 뭐랄까요, 상대를 하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점점 가고 그 마음은 급하긴 한데 일은 되지는 않고, 그래서 타스마니아 갖고서는 이건 안 되겠다, 눈을 좀 돌려보자. 그래서 이제 베트남 쪽에도 이제 또 조사를 시작을 했고, 또 저쪽에 그 볼틱 파인이 나오는 라트비아까지 가서도 그 가능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트비아에서는 뭐 몇 번 그렇게 그 거래도 했었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발판이 없이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타스마니아로 그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서 착안을 한 것이 뭐냐면 기존 목재 회사들이 쓸 수 없는 그런 낮은 등급의 나무들, 결국은 이거는 우드칩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것은 그 제재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걸 그 로타리 베니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절삭기로 깎아서 했기 때문에 긴 나무가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그 원목 회사들은 전부 다 뭐 8m, 9m, 뭐 다이아미터가 뭐 1m 이상 이런 나무를 원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90cm 길이서부터 2.4m까지 길이, 그리고 지름은 20cm서부터 40cm까지 이런 나무를 갖다 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산림청하고 같이 일이 시작이 됐죠. 시간은 참 오래 걸렸지만, 그러니까 1992년 4월 달에 그 수출 허가를 갖다 이제 연방정부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때는 유칼립투스는 수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신청을 했고, 그게 한 5개월 걸려서 허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해 9월에 그 호주에서 처음으로 그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몇 달이 걸렸고, 그래서 93년 그 다음 해 5월에 이제 첫 선적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테스트를 해서 시장에 알려야 되고 또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선적을 하는 그날
거기 자연보호주의자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와서 배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뭐 나무에 뭡니까 체인으로 묶어서 얘기가 우리의 원자재를 갖다가 우리의 조업하고 같이 수출을 하려고 든다. 이러고서는 한 사흘 붙들려서 배가 떠나질 못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닌 단지 단기적인 테스트고 결국은 타스마니아에서 제조하게 될 거다. 그런 걸로 타협을 봐서 이제 결국 배가 떠나게 됐죠. 그랬는데 한국에 가갖고 시험 생산을 해봤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유칼립투스의 성질이 굉장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그 제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이걸 갖다가 좋은 그런 재료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뒤틀림이라든지 터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제재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자재로 그 용도로도 쓰지를 못하게 됐었죠. 이제 시간도 또 뭐 비용도 손해를 많이 본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착안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것은 제재목으로서든지 이것은 결코 그 적합하지 못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로터리 베니어예요. 왜냐하면 그건 이렇게 돌려서 깎으니까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 키친타월 같이, 칼날을 대갖고서 쭉 꼽아서 하는 거니까 그게 그 제재목처럼 그런 그 트위스트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죠. 이제 그거를 이제 했는데 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산에다가 95년도죠. 그 나무를 갖다 보내가지고 그 공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가능성은 있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결과가. 왜냐? 우선 저희가 보냈을 때 그 나무가 우선 잘못됐습니다. 첫째는 올드 그로스라는 나무를 갖다 보냈어요. 올드 그로스는 뭐냐면은 천연림에서 200년 이상 된 이런 나무를 갖다가 올드 그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는 보기에는 좋은데 결점이 굉장히 많은 나무예요. 안에가 썩든지 옹이가 많든지. 그래가지고선 또 문제는 뭐였냐면 부산에 있던 그 공장이 설비가 그렇게 업데이트된 그런 시설이 아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결국 또 거기서도 또 실패를 했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이제 조금 좋은 소식이 뭐였었냐면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간에 그러니까 Regional Forestry Agreement라는 걸 갖다가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의 그런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신이 났죠. 이거 하면 된다. 했는데 생각지 않게 또 뭐가 오랐느냐. 2002년에 IMF가 왔습니다. 아니, 2002년이 아니라 97년에. 그래갖고 2002년까지 거의 뭐 사업에 대한 얘기는 뭐 엄두도 못 냈죠. 예. 그랬다가 2002년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준비를 좀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 중국, 또 미국, 카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그리고 핀란드, 그리고 호주의 CSIR로 여기를 통해 가지고선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휴를 해 가지고서 다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회사지만 부산에 있는 어떤 그 하판제조 회사한테다가 이제 대량으로 원목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했나요? 그런데 거기서 한 것을 모든 자료를 다 이제 축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타스마니아에서 제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사가 참 마음에 있었고 기술력도 있었고 그랬지만 자본력이 약했어요. 이 회사를 도와서 어떻게든지 이걸 타스마니아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참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예, 수출입은행에 가서도 뭐 얘기도 해보고
뭐 ANZ, 그 호주 ANZ 은행이 서울에 있으니까 예, 거기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마침 알아보니까 한국 산림청에 그 자금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해외 조림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자금이 굉장히 커요. 그래 대전에 산림청을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을 만나고 청장님도 만나고 그래갖고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지금 원자재가 확보됐습니다. 그러니 이 자금을 좀 활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회의들을 하더니 참 좋기는 한데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해외 조림에만 쓰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원에는 투자를 못 하겠대요. 아, 세상에 이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조림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20년 내지 3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그 돈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 묶여 있으면서 화재가 나든지 뭐가 천연 재해가 있든지 그러면 그거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걸 믿고서 거기다 투자를 하십니까?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이 자원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죠. 그랬더니만 아, 참 곤란한데 그 기획이산처를 가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과천을 갔죠. 가서 기획이산처에 가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열심히 생각을 하고 방법을 하더니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여의도 가서 말씀을 하시래요. 국회 가서 이 법을 고쳐달래요. 세상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귀한 이 천연 자원을 우리 한국에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참 섭섭했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다른 이제 소스를 찾게 됐죠. 그 전까지는 저희 선친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이 자본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시면서 이거 제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저 혼자서 이 자금을 갖다 이걸 끌어내서 이걸 해야 할 텐데, 아, 참 막막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예, 시장도 있고, 뭐, 자본도 충분하고, 그런데 해외 그 경험이 없어요. 사업의 경험이. 한 중국 회사였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기계들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투자 자금이 얼마고 이렇다. 그쪽에서 얘기가, 아우,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가 한 200명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고. 아니, 호주에 왜 중국 인원을 갖다 200명을 갖다가 여기다 놓고서 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건 너희는 안 됐다. 또 호주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 흥미를 가졌어요. 자본력이 굉장히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기술도 없죠. 시장도 없죠. 그래서 제쳤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제가 고른 것이, 이 타스마니아 오기 전에, 저희 그 산림개발 사업을 하면서 동남아에 있는 그런 그 목재 회사들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에 있는 산림 회사들 중에서 다안 홀딩스라는 회사를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희를 알고 저희도 이제 그 친구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조사단을 갖다가 보내서 전부 다 보여줬더니만 8월 달에 거기 체어맨하고 그룹 매니징 디렉터가 쫓아왔어요. 그러더니만 보더니만 아이 지금 빨리 회사 설립하자고. 와서 사흘 만에 8월 달에 그냥 회사 설립했어요. 셋이서. 그러고선 그 다음 해인 2006년에, 그게 200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6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포리스트 태스마니아라고 이제 그 전에는 포리스트리 커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었다가 그것을 갖다 독립재산제로 해가지고서는 세금 내고 이익 내고 하게 공사화했어요. 그래서 포리스트리 타스마니아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하고 이제 20년 플러스 20년 옵션에 그러니까 최종 그 원목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그 공장 건설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2007
7년에 휴원빌의 그 공장을 갖다가 완공하고 그리고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장 다 지어놓고선 전기가 없어요. 파워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서 그 원목을 더 공급해 줄 테니까 저 서북쪽 웨딘드워지 있습니다. 타스마니아의 스미스톤이라고. 거기에 공장을 하나 더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 대신 너희한테 원자재를 이만큼 보장을 해주겠다. 어디 해보자. 그 이유는 그 지역이 타스마니아에서도 제일 그 실업률이 높은 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하려니까 어떤 생산 공장이 거길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가 한 1년 한 걸 보니까는 믿을만 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다 좀 세워달라. 그 바람에 이제 거기다 공장을 세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휴원 공장 할 때 초기 투자가 한 4,500만 불 했습니다. 그랬는데 스미스톤 공장도 역시 4,500만 불 투자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런데 다행히 연방정부하고 주정부가 저희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 뭐랄까요, 취업을, 그러니까 조업을 많이 창출을 하라고 해갖고 1,000만 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휴원보다는 스미스톤 공장이 오히려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또 생각지도 않게 또 문제가 생기네요. 뭐냐면 타스마니아의 그 포리스 타스마니아가 공사화되면서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 이 제조업자라든지 그 목재 회사에서들 값을 안 올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리스 타스마니아에서는 그걸 더 수입을 늘려야만 돌아갈 거고, 거기에 이 그린 액티비스트들이 착안한 것이 이걸 갖다가 못하게 하려면은 저희 회사, 다한 회사, 이 회사를 갖다가 내쫓아야 된다. 그 이유는 그 예상 외에 그러한 자원을 갖다가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산림청에서는 수입이 늘고 목재 회사들은 돈 더 안 내도 되게 되고, 그러니까 요 회사만 내쫓으면은 타스마니아 전체 그 목재 산업은 이건 문을 닫게 된다. 그때서부터 한 4년 이상 싸웠습니다. 공장에 느닷없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갖고선 기계에다가 막 몸을 묶고, 그리고선 안 가요. 한 사흘 버티고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용선을 해서 한 2만 톤 정도 되는, 데드웨이트 톤 되는 배를 갖다가 매번 용선을 해서 저희 제품을 실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밤중에 쳐들어와 가지고선 크레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가지고서는 안 내려와요. 그러니 생각 같아선 그 캡틴 보고서 저 크레인 좀 밑으로 내리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 캡틴이 못한대요.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느냐고. 경찰들 소방서 다 동원이 돼가지고서는 그냥 높은 그 크레인 이걸 갖고 와서 거길 이쪽에서도 겨우 올라가서 그걸 끌고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하는데 무슨 문제가 또 생겼느냐. 배 회사들이 배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들질 않아요. 호바트 항구나 버니 항구, 타스마니아 항구는 사고 항구다. 그러고선 사발 통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선주협회에다가. 그래서 배를 안 넣겠대요. 제품은 쌓이는데. 그래서 그냥 또 이제 주정부, 연방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선주협회에다가 설득을 하고, 그것이 한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풀기 시작을 하고 배가 다시 들어오고. 그런데 다행히
이 그린 이 액티비스트들이 거기서 파가 갈렸어요. 왜냐하면 보 브라운 파운데이션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보 브라운. 이 사람이 이걸 전부 다 꾸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는 그 중에 그 3대 오거니제이션이 여기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건 밀어줘야 된다. 왜냐, 우리가 쓰지 못하는 자원을 갖다가 얘네들이 그냥 쓴다는데 왜 그걸 막아야 되냐? 너희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나무는 빈다. 그럼 비고 나서 그 쓰레기 같은 나무는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선 이제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안 그 컨서베이션 파운데이션, 윌드네스 소사이어티, 엔바이러먼트 타스메니아 이 친구들하고 저희 회사하고 마켓 컴팩트를 갖다가 이제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를 갖다가 밀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이렇게 저희가 아주 애타게 그걸 아주 체결을 했어야 했느냐 하면 보 브라운 파운데이션 밑에 있는 마켓 포 체인지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아주 라디컬한 그룹이에요. 얘네들이 주로 해외 쪽에다가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예를 들어서 런던 올림픽 때 저희 제품을 갖다가 공급을 했는데 이 마켓 포 체인지 하고 영국의 그 그린피스하고 같이 손을 잡고서는 저희 수입업자들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마켓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저희 주 마켓이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으로 와가지고서는 그냥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이 회사가 타스마니아의 그 산림을 망치는 회사고 이 회사는 없어져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고 그러면서 허위 이메일을 갖다가 자동 발신을 해가지고 저희 그 엔드 유저들한테 매일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그 회사들이 하루에 뭐 50통, 100통씩 똑같은 그런 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짜증이 났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막 항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느냐고. 저희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동경하고 오사카에서. 그래서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갖고서는 주 총리 또 같이 갔고, 고맙게도 이 세 오거니제이션에서 자기네들이 자비로 왔어요. 와가지고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믿고 이 회사를 밀어줘라 하는 식으로 정말 고마웠죠. 그러니까 보 브라운이 미디어에다 대고서 그 세 놈들은 배신자라고. 그러고서 이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얼마라고 그럴까요? 1900 몇 년, 2000 몇 년인가? 레이버하고 그린이 같이 이 정부를 갖다가 구성해가지고 타스마니아 정부가 일단 연합 뭐라 그러나 이걸 그 정부를 갖다가 이제 결성을 했는데 그린이 볼 때 도저히 저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든지 공급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갖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50만 헥타를 갖다가 새로 보호림으로 엮자 해가지고서는 이제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고 목재계를 이제 대표해가지고서는 상원, 하원 청문회에 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 정권을 유지를 하려니까 어떡합니까? 그린 말을 들어줬죠.
그래서 50만 헥타가 새로 묶이는 바람에 저희가 1년에 26만 5천 큐빅미터를 갖다가 공급을 받았어요. 그럼 26만 5천 큐빅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빨리 그게 오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시드니 항구에 크레인 3개 달린 그 배 있죠? 그 배가 한 1년에 한 20척 정도는 실어 나가야만 될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묶이는 바람에 저희가 40% 공급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6만이 됐어요. 26만 5천에서. 이거를 어떻게, 그럼 줄어든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그 이익을 갖다가, 이익이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떻게 하면 생존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돼서, 그렇다면은 같은 원자재를 가지고 좀 더 고급의 제품을 만들자. 그러면은 그만큼 이득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착안을 한 것이 합판 공장을 갖다가 스미스톤에 짓기로. 그래서 1,900만 불 초기 투자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억울했죠. 저희가 사정이. 졸지에 있던 걸 뺏기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뭔가를 갖다가 좀 항의를 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캔버라도 수없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 노동당 정부였었습니다. 그때 담당 장관이 그 토니 버크라고, 이 친구가 얘기를 다 들어주더니만 알았다고, 그럼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갖고서 750만 불을 지원을 해주기로 해서 전부 다 저희가 신청서에 다 신청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돈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웬걸, 노동당이 깨지고 자유당이 들어왔어요. 토니 에버시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 황당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쫓아갔죠. 이런데 어떡하느냐. 이걸 도와줘야지. 그랬더니만 토니 에버시 얘기가 알았다고요.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건 다 당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 정부가 약속을 했던 것이 정권이 바뀌어서 후기 정부가 그걸 인계받았다 하더라도 안 주려면 안 줄 수 있는 건데, 호주의 이 정부, 그 정책이랄까, 이것이 참 그런 면에서는 저는 참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노동당 정부가 승인한 거지만 자유당 정부가 그걸 갖다가 연계해서 밀어주도록. 그랬는데,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쫓아와서 또 얘기했죠.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지만 기다리래요. 그러다 어떤 펑션에서 또 토니 에버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뭐래냐. 돈 들어가, 걱정하지 마,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권이 교체되면서 모든 행정이나 이런 아드미니스트레이션 이걸 갖다가 서로 이제 인수인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 한 2주일 후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합판 공장이 돌아가는데, 문제는 스미스톤 그 지역이 굉장히 컬처럴하게 문제가 많은 지역이에요. 레이버 쪽에 그러니까 노동자 문제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선 한 달 일하다가 또 딴 데로 가요. 없어요. 왜냐? 자기네들이 계산을 해봐요. 요건 일을 해서 받는 게 내 시간을 여기다 쓰면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센터링크에 가서 그 베네핏을 받느냐 해서는 이 친구들이 하다 말고는 다 안 하겠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457 비자 이걸로 해서도 올 수가 있었지만
영어 테스트 문제. 레벨 5를 통과해야 할 텐데 저희가 데려올 수 있는 인원은 그 통과 못 합니다. 아마 레벨 2나도 했어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해가지고선 그걸 웨이브 해달라고. 그 조항을 좀 삭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때 말콤 텀블 정부 때 그 피터 다튼이 그 이민장관 일정에 냈습니다. 했더니만 그 관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보더니만 이걸 어떻게 아주 아리까리 하니까 장관한테다가 당신이 결정하시오 하고서 넘겨버렸어요. 뉴트럴 그 레코멘데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그거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반려됐죠. 그래서는 계속해서 아주 악순환이 돌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가 처음에는 한 280명서부터 한 뭐 300명 가까이 그 직접 고용을 했었다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 이용을 해서 워커스 컴펜세이션 이거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선 뭐 허리를 다쳤다, 뭐 다리가 삐었다, 뭐 팔이 어떻게 삐뚤어졌다, 뭐 어쨌다 별별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 그 허리 다쳤다는 놈이 누가 그 동영상을 찍어서 사무실에 보냈어요. 이놈이 산악 자전거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대신 그 레이버 서플라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인원 공급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건 직접 고용을 일단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거 정리하기 힘듭니다. 예. 그래서 레이버 서플라이 회사에 인원을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스크린을 하는 거죠. 정말로 얘네들은 정말 쓸만하겠다. 아니면 얘네들은 못 쓰겠다. 못 쓰겠다는 애는 돌려보내면 다른 사람으로 그 회사에서 보내니까. 그래서 쓸만한 사람은 그러면 정규직으로 넣고. 그런데 전 한 가지 이해가 잘못했던 게 한국에 잘못되는 것이 비정규직이 왜 정규직보다 싸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레이버 컴퍼니에서 공급받는 비정규직 애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왜냐 쉽게 자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서 지금 고용 인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 쪽에서 이제 받고 또 같이 일하는 그 컨트랙터들, 하청업자들 이렇게 하면 전체 한 500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좀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T플라이라는 브랜드로 이 호주의 그러니까 메인랜드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퀄리티 문제로 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츰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정상화하고 또 이제 뭐랄까 클라이언트나 그 엔드 유저가 늘고 이렇게 되니까는 자리가 잡혀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 그 엔드 유저나 리테일러한테다가 공급을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 디스트리뷰터를 저희가 두고 멜번을 중심으로 해서 시드니, 브리스벤, 애들레이드까지 퍼스는 아직 못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글쎄 앞으로 저희가 직접 이렇게 그 리테일러들한테 공급하면 어떨까? 아직은 생각 중입니다.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저 디스트리뷰터들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겁이 나서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생각을 했는데 금년 1월 달에 생각지도 않게 산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노심초사했는데 불이 점점 나가오면 저희 휴원 공장 있는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급해서 현장을 보고가 싶으니까 차를 몰고 갔죠.
저희 공장 문 앞 한 200m, 300m 앞까지 갔는데 불길이 막 타는 거예요. 그래도 가보려고 그러는데 파이어 브리게이드 그 소방관들이 맞고서는 너 어디 가려고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나 공장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씩 웃으면서 얘기가 you may go in, but you cannot come out. 너 들어가도 좋지만 너 살아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난 몰라. 그거 어떻게 갑니까? 결국은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나왔죠. 그랬는데 참 운이 없다 그럴까요? 방향 바람이 우리 공장 쪽으로 그냥 들이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 스톱시켰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지역사회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가능한 한 그럼 숫자를 줄이자. 그래서 필요 없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다. 리던던시로 해서 모든 걸 법에 의해서 다 정리를 하되 꼭 필요한 사람들은 도두자 해서 14명인가를 갖다가 저희가 그냥 데리고 있기로 했고, 그 중에 10명은 스미선 공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도록. 그러면 재밌는 게요. 이 10명이 스미선 공장에 안 가겠대요. 그래서 왜 안 가니? 이랬더니만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 거기 있는 10명이 접을 잘릴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건 못하겠다. 예, 그런 이 호주 레이버들의 멘탈리티가 또 그런 솔리데리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걱정하지 마라. 너희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시프트를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럼 가겠대요. 그런데 저희 휴원 공장에서부터 스미선 공장까지 가려면 자동차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6시간 반은 그건 일하는 시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모든 비용, 먹는 거, 이런 거, 점심 식사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가서 바로 일을 못해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호바트에 있는 아는 친구가 파라비용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항공회사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도 부탁을 해서 우리 10명 있는데 2주일에 한 번씩 너희가 좀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비행기 차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니까 꼭 가는데 1시간 정도면 되는 거고, 내려서는 바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값이 더 쌉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랄까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인슈런스를 갖다가 언제 얼만큼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불이 나서 2월 달에 보험 신청을 했는데 저희로서는 저희 필요한 해외 전문 기술자들, 기계 공급한 회사들에서 와가지고 전부 다 테스트하고 검사를 다 해서 리포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 있다, 이건 못 쓴다,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험회사에다 보냈어요. 그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아세스를 해야 되겠다. 또 자기네가 자기네 채널을 통해 가지고선 기술자들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건 새로 넣어야 된다. 근데 그 친구는 여기는 쓸 수 있고 여기는 못 쓰니까 요거는 못 쓰는 거는 고치고, 새로 넣고 여기는 고쳐서 해야 된다. 제가 얘기가, 이건 일관 작업인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이걸 할 거냐. 이건 전체적으로 이건 뜯고 다시 새로 넣어야 된다. 근데 그런 악유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은 점점 이제 지나가고, 앞으로 이제 얼마가 걸릴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조금씩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빨리 돼야 이제 저희 공장도 새로 돌리게 되죠. 그래서
참 뭐랄까요. 제가 지난 얘기로서 이렇게 중언부언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물론 다 그 자리 잡으시고 중추적 역할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고 새로 오셔서 새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미 창업을 하셨어도 그 좀 확장을 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그걸 하시려면은 첫째는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힘이라는 것은 가족의 화합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가족이 이게 하나가 뭉쳐져야만 고담으로 나갈 수 있는. 뭐 제가 볼 적에 그걸 발판으로 해서 현지화를 얼만큼 빨리 하느냐. 근데 현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론 다 필요하신 건 아니지만 혹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언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지 언어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라트비아 가서 일을 하고 그럴 적에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서 거기 일 끝나고선 이건 뭐 필요 없는 거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 타스마니아에서 일 시작하면서 산림청장이 라트비아 사람이에요. 같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일상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하고 라트비아 말로 하니까 놀라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을 불러갖고 얘 한국인데 우리말 해. 그러더니만은 지원을 전적으로 더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어라는 것이 참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현지 그 중심 그 소사이어티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맥을 쌓는 거. 그럼으로써 자기가 자기 실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걸 지금 처음 오셔서 창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확장을 하시려는 분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른 뭐 이미 다 이렇게 충분히 큰 사업들을 하시는 분한테는 필요 없는 얘기죠. 하지만 아무튼 이만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용기가 그렇게 나셨나요? 글쎄요. 그럼 용기내기보다는 제 사정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들고 정말 어려운 때 저녁에 저희 집 사람이랑 아이들이랑 편하게 잠을 자요. 제 생각에 저 사람들 단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 하나 믿고서 와서 저렇게 편히 잔다고. 예. 야, 그러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북돋아지는 것이 있고, 또 이건 뭐 별개 얘기지만 집사람이 저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래서 가족 얘기를 한 겁니다. 가족의 단합이. 저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연주를 통해 가지고서 그 하나의 그런 소사이어티의 그런 중심 멤버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93년에 첫 번째 수출을 하게 될 때 그 전에 그 친구가 그 친구의 남편이 야당의 그러니까 데퓨티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부대표였는데 선거가 끝나고 이 친구가 총리가 됐어요. 주 총리가 됐더니만 하루는 저를 보고서 야, 너 하고 싶은 일 한 번 안 해볼래? 그게 계기가 돼서 첫 번째 원목 수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린하고 싸울 적에 자기가 총리가 팔 걷어붙이고 같이 나가서 주먹 다짐하다시피 했어요. 그것이 가족이 그렇게 뭉쳐서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았었다면은 아마 과연 제가 그것을 넘길 수가 있었을까. 가족이 첫 번째라는 거. 예. 그리고 요번에 불이 났을 적에도 그 사람들이 그래요. 참 딱하다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랬을 적에 제가 그럽니다. 기왕에 일어날 일이면은 차라리 지금 일어난 게 낫다. 제가 나이 이제 금년 만 74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것이 차라리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저 이상한 놈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가족의 단합이라는 것에 일어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